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 하는 거, 형사용법 형사에다가 밑줄 치고 A라고 적읍시다. adjectives라고 해가지고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형사처럼 사용됐다 그런 얘기는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한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명사 수식. 자, 두 번째 형용사처럼 뭐한다? 보충 설명합니다. 간 얘기. 됐습니까?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를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고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사용돼 가지고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또는 보호 자리에서 보충 설명하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조금 더 집중해가 들을게요.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됐다 한 얘기는 투부정사가 뭐로 사용되는 겁니까? 수식하는 걸로 사용되는 겁니까? 자, 부사용법, 품사, 부사처럼 투부정사가 사용된다는 건데, 자, 수식할 때 어떤 걸 수식하냐면은 투부정사가 형용사도 수식하고, 부사도 수식하고, 동사도 수식하고, 문장 전체도 수식합니다. 됐습니까? 자, 부사용법을 사용됐다 하면 더 중요한 거 별표 하나 때려주고 적어주세요. 뭡니까? 없애도 무관하다 하는 거. 없애도 무관하다 하는 것들 성질까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A번에 형용사적 용법 밑줄 칠게요. 형용사처럼 동그라미 할게요. 명사를 수식 밑줄 칠게요. 그리고 비투부정사 형태로 주어를 설명 밑에다가 밑줄 치고 보충 설명이라고 적어 놓고 보호 자리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첫 번째 한번 설명할게요. 1번 명사나 대명사 수식하는 거 밑줄 치고, 자, 명사가 앞에 있거나 대명사가 앞에 있고 투부정사가 뒤에 있는데 투부정사가 이 명사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다릅니까? 요때 투부정사 의미는 뭐뭐 하는, 뭐뭐 할 하는 거에다가 밑줄 쳐줄게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투부정사가 왜 명사를 수식하는데 뒤에서 앞으로 수식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긴 거는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형용사가 짧을 경우에는 앞에서 뒤로 수식하고 맞죠? 자, 여기까지 민주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짧다는 것과 길다는 것의 기준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은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형용사는 길고 형용사 단독 한 단어로만 이루어졌는 형용사는 짧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to 부정사는 몇 단어로 이루어졌습니까? 기본적으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두 단어 이상이다 맞죠? 자, 요거는 기니까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하게 되겠다 맞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투부정사가 형사처럼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도 투부정사의 의미는 형용사처럼 뭐뭐 할 또는 뭐뭐 하는 의미로 해석해가지고 명사를 수식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예, 예문 한번 볼게요. Do you know the best way to get there? 형태 됐습니다. to 부정사 묶을게요. 어디까지? there까지 묶을게요. 자, to 부정사가 뒤에서 앞으로 the best way 형태 수식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to 부정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할 때 거기에 가는 최고의 방법을 당신 압니까? 이렇게 됩니다. 맞죠? 다릅니까? 자, 가는 거 또는
갈 방법 해가지고 뭐뭐 할, 뭐뭐 하는 말로 뒤에서 앞으로 way라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해석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뒤에서 앞으로 way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처럼 명사 수식하니까 투부정사가 형사처럼 사용됐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예. 자, 집중해가지고 책만 보면 됩니다. 자, 다음번에 또 한번 볼게요. 별표. 수식받는 명사가 가는 거. 투부정사가 아니라 투부정사 플러스 전치사의 의미상 목적어일 경우에는 전치사를 반드시 같이 쓴다. 전치사 동그라미 할게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데 요거 중학교 때 시험으로 자주 나옵니다. 1, 2, 3학년들은. 자, 이를테면은 Do you need a pencil to write with 형태 되어 있습니까? To write부터 묶으세요. with까지 묶으세요. 됐습니까? 묶었습니까? 책만 보면 됩니다. 자, to write가 뒤에서 앞으로 pencil 수식하게 되어 있다. 맞죠? 여기서. 됐습니까? 자, 이렇게 to 부정사 뒤에서 앞으로 pencil이라는 명사를 수식할 때 쓸 연필이 당신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석되겠다. 맞죠? 됐습니까? 자, 요때 to write만 적어 놓더라도 여러분들은 아, 맞다 하고 넘어가기 쉽겠지만은 사실상 to write만 적으면은 연필이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연필로 쓸 거니까 to write with 뭐뭐로 뭐무엇으로 가는 도구의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의미 잘 안 오죠, 맞죠? 자, 요때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일 경우에는 됐습니까? to 부정사 형사처럼 사용됐을 경우에는 뭐를 주의한다? to 부정사의 전치사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거 적어 놓으세요.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to 부정사의 전치사가 꼭 플러스가 돼야 되는지 확인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 동영상으로 계속 올리는데 보는 사람만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전혀 안 보고 있거든요. 꼭 시청해가지고 여러분들 복습해 주세요. 자, to 부정사에서 여기서 만약에 white with가 없다라고 생각할게요. 됐습니까? 그럼 펜스를 수식받는 명사를 어디에다가 to white의 뒷자리 to white의 뒷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연필을 쓰는 게 아니고 목적으로 해석할게요. 연필을 쓰는 게 아니고 연필로 쓸 거죠. 맞죠? 따라옵니까? 아, 무엇으로 해버리면은 전치사 with라 하는 전치사가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답인지 전치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하는 거를 확인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쌤 이게 알아먹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형용사용법으로 사용됐을 때는 to 부정사 뒤편의 전치사가 필요한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수식받는 명사를 to 부정사 뒤편으로 위치시켜 가지고 연필을 쓰는 건지 연필로 쓰는 건지 연필로 쓰는 거구나. 연필이라는 글자 쓰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 확인해 버리면 무엇으로 하는 전치사가 필요해. 얘는 무엇으로 한 전치사는 뭐였지? 도구의 전치사 무엇으로는 with야 하는 거. to write with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겠습니까? 예. 한 번 더 그러면 얘기할게요. 예문으로. 우리 앉을 의자라 하는 말을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앉을 의자. 자,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죠? 앉을 의자 해버리면은 그렇죠. a chair 하고 어떻게 씁니까? to sit 하면 되죠. 맞죠? 됐습니까? 자, 이때 확인해 볼게요. to sit이 민주 따라옵니까? 뒤에서 앞으로 chair를 수식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앉을 의자 말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라 그랬습니까? 체열학하는 명사를 항상 어디에다가 보내보라고요? to sit 뒤편에다가 보내보면은 의자를 앉다 하는 말이 되죠. 의자를 앉습니까? 의자 위에 앉습니까? 뭐뭐 위에 하면 전치사 필요합니까? 요거? 예, 그러면은 필요합니다. 맞죠? 그럼 뭐 적혀야 되겠습니까? A chair to sit on 가는 거 필요합니다. in 해버리면 안에 들어가는 거고 on 해버리면 접촉면 위에를 얘기하는 거고 맞죠? 쌤 이게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앉을 의자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형용사용법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there is a chair to sit on 적혀야 됩니다. on이라는 절차가 빠지면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쌤 이게 알아먹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예, 요거는 주관식으로도 준비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번에 한번 볼게요. 계속 설명할게요. 투부정사 형사처럼 사용되는 거 첫 번째 명사 수식하는 거 봤었고 맞죠? 두 번째로는 비투부정사 밑줄 칠게요. 비동사 다음번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자, 요거는 의무, 예정, 의도, 운명, 가능의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구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를 구분하냐면은 피동사 뒷자리가 주격 보호자리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 거는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된다 했으면서 이제는 또 형용사적 용법으로 왜 사용된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은 그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됐던 비동사 다음번에 to 부정사와 오늘 배우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비동사 다음번에 to 부정사의 구분점, 기준점, 차이점 뭡니까? 이렇게 됩니다. 맞죠? 요거야 되겠습니까? 요거야 되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언뜻 얘기를 해줬는데 맞죠? 어떤 겁니까?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됐던 비동사 다음번에 to 부정사는 주어가 어떤 주어라 그랬습니까? 사물 주어가 된다 그랬고 맞죠? 됐습니까? 자, 비동사 다음번에 to 부정사가 형용사 용법으로 사용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사람 주어가 될 겁니다. 따라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나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중학생들은 비동사 다음번에 to 부정사의 용법을 같은 용법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됐는지 형사적 용법으로 사용됐는지 구분하는 기준점은 주어가 사물주어일 경우에 비동사 다음번에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거고 조가 사람 조였다 그랬을 때는 비동사 다음번에 to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신 머리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B2 부정사 화살표 당겨내고 적어 놓을게요. 쌤이 어떤 겁니까? 비동사 다음번에 to 부정사가 나올 건데 얘가 명사적 용법일 경우에는 주어가 어떤 주어? 사물 주어일 겁니다. 맞죠? 됐습니까? 자, 비동사 다음번에 to 부정사가 어떤 거? 형용사 용법으로 사용됐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어가 어떤 주어? 사람 주어일 경우에는 비동사 다음번에 to 부정사는 형용사 용법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요거 되겠습니까? 예, 뭐 이거 뭐 다 해석해가지고 의무의 의미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이렇게 잡아내면 됩니다. 오케이, 들어본 적 없고 또는 딴 데서 뭐 얘기를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구분하지? 해석해가지? 근데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어가 버리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비동사 다음번에 to 부정사 첫 번째 의무의 의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의무 뭐뭐 해야 한다 미줄 칠게요. 당연하죠, 맞죠? 자, 볼까요? You are to arrive home by 6 o'clock 형태 되어 있습니다. 동사 잡을게요. are 하는 게 동사고 you가 주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to arrive 밑줄 칠게요. 오케이, 묶을까요? to arrive부터 묶어가 어디까지? 6 o'clock까지 묶어야 되겠습니다. 맞죠? 비동사 다음번에 to arrive, to 부정사네요. 일단 명사용법 또는 형사용법인데 사람 좋습니까? 사물 좋습니까? 예, 사람 좋으니까 이거는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to 부정사가. 집중 바짝 하고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to 부정사 중학교 때부터 준동사들 배울 건데 이것들 못 배워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전혀 모르게 되고 이해 못했는 건데 넘어가고 채이고 이렇게 됩니다. 중3까지 고등학교까지 계속 채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집중 바짝 하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의무의 의미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있으면 의무의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바이 동그라미 할게요. 바이의 의미 하나 적어 놓을게요. 바이가 숫자 앞에 적혀버리면 뭐뭐까지 가는 마감 시점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바이라는 전치사가 숫자, 시간 앞에 적혀버리면 무슨 뜻이라고요? 마감 시점 뭐뭐까지라 하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6시까지 해버리면 벌써 의무사항이 돼버리죠. 뭐뭐 해야 한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옵니까? 6시까지 집에 도착해야 한다 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이런 것들도 학원에서는 네가 맞게끔 해석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다 그냥 요령에 맞게끔 구분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이것도 외우기 싫어가 해버리면은 딴 학원에서 어느 학원 가도 안 됩니다. 그 학생은. 따라옵니까? 오케이.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is 동사 표시해 주세요. 주어 the vice president 형태의 주어 s라고 적을게요. to visit부터 해가지고 묶어서 어디까지? month까지 묶어줄게요. 얘가 주격 보호자리입니다. 비동사 뒷자리인데 맞죠? 보호자리인데 비동사 뒤편이 명사적 용법일까? 형사적 용법일까? vice president가 부통령을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부통령 알고 있죠? 맞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맞죠? 자, 부통령이라 하는 사람이네. 그러면 얘는 형사용법으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next month 밑줄 칠게요. 자, next month는 벌써 미래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자, 미래 시점이라고 적을게요. 얘를 갖고. 자, 미래 시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미래에 뭐뭐 할 예정을 의미하겠죠.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요거는. 다릅니까? 오케이. 선생님, 아까 전에 6시도 그러면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다 도착해야 된다 한 얘기니까 이것도 뭐뭐 할 예정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까? 바이라 하는 전치사는 까지 그래가 마감 시점 해버리면 6시까지 뭐뭐 해야 되는 거니까 의무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미래일지라도 시점은. 쌤이 알아먹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좀 깐깐한 학교에서는 요거 B2용법의 형산용법 중에서도 의미 구분하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또는 요 의미로 작문을 만든다든지 맞죠? 요 의미로 사용됐던 to 부정사를 골라라 하면서 같은 B2용법 중에서도 의무의 사항을 같이 골라야 된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따라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해석해 보면은 부통령은 뭐합니까? 다음 달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다음번에 볼게요. if 절 묶을까요? if we are to get there on time. 됐습니까? we must hurry 형태. if 절 안에 동사 잡을게요. are 하는 게 동사고 주어가 we 되겠습니다. 자, to 부정사 짧게 한번 묶어볼까요? to get there on time 짧게 묶을게요. 비동사 다음번에 to 부정사 맞습니까? 얘도. 자, 일단 명사적 용법일까? 형사적 용법일까? 형용사적 용법. 주어가 무슨 주어? 사람 주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얘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if 동그라미 하세요. 됐습니까? if 빼낼게요, 옆으로. 자, if 절 안에서 비동사 다음번에 pp가 형용사용법으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뭐로 해석합니까? 의도의 의미로 해석한다. 의도 의미 밑줄 칠까요? 뭐뭐 하려고 한다 하는 거. 자, if 동그라미 하고 화살표 당겨냈습니까? 의도라고 적어 놓을게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요 문장 해석해 볼까요? 같이. If we are to get there on time. 제 시간에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옵니까? 오케이. We must hurry. 우리가 서둘러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이거 비동사 다음번에 to 부정사인데, 나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if 딱 보고, 의도를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왔습니까? 오케이. 쌤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잠 옵니다. 벌써 눈이 뻑뻑 감기고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같이 수업에 참여하고 학교 수업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자세로 임해야지 여러분이 그 시간을 함께 활용하면서 함께 수업을